야, 잘하셨는데요. 이 선거가 출발한 결국은 작년 12월 3일 예. 비상계엄, 예. 내란 쿠데타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 계셨는데 그렇죠, 새누리당. 그렇죠. 그때 어떠셨습니까? 내란이 이렇게 터지고 군인들이 국회 부의장을 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데 헬기가 뜨고 장갑차가 국회로 출동하고 국민에게 총불을 겨눴단 말입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충격이 무척 심했죠. 잠을 못 자고 충격이 심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그 전에 왜 뭔 계엄을 할 거다 계엄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무슨 계엄이에요 지금 누가 저 엉뚱한 제보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 현실로 되더만. 그렇죠. 깜짝 놀랐죠.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그 정보력이 있고 해안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 헬기가 뜨고 막 그날 일 하는 걸 텔레비로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지금 무슨 전두환 때도 아니고 박정희 때도 아니고 정말 시대착오적이나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절감했어요. 네. 이 윤석열 씨는요. 자기만 어떤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 대중하고 뭐 대화도 없고 보다 보니까 그거 유튜버들하고 유튜브나 보면서 그래서 사고 형성이 이상한 별나라 같이 외계인처럼 우리 대중들하고는 동떨어진 사고가 형성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것이 드는 세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충격이 엄청 컸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때 바로 그냥 탈당하고 와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야 돼요. 고민했어요. 그때부터. 예. 그때도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 근본 그 결정적인 그 충격은 국민님하고 입원하자. 아, 국민님 한독수 하면 어떠냐 했을 때 그때 충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보니까 그쪽에서 그 당 저기 뭐 지도부들이 저쪽을 만나고 다니더라고 국민님을.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국민님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 얼른 그때 탈당하고 나왔더니 아니라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공식으로 이번 지지선을 하던.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참 좀 사실은 좀 말씀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네. 이낙연 전 총리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서 당 대변인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전남지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총리까지 하면서 민주진영에서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았던 분인데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면서 결국은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다시 말해서 내란의 공범이자 동조자가 된 셈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깝고 순간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새미래당의 지도자들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은 그렇게 막 그 건의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좋은 참모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낙연 전 총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룹들이 그렇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을 당시 이제 후보라든가 당대표 할 때 그렇게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저 윤석열 정권이 만든 사법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그렇게 비난하는 현장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김문수 쪽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막 했어.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 눈을 가리면은 판단을 그르쳐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움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돼요. 쿨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에서는 반대자들도 잘 포용해가면서 야당도 포용하고 심지어 저는요 우리 지지자들한테 지금 욕먹을 일이지만 핵심적인 자리 외에는 다른 진영에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상징적으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반대편 남경필 지사를 밑에서 함께 비서를 했던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부의장님께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좋은 정치를 위해서 민주진영에서 활동하셨는데 지난번에 민주당 탈당해가지고 새미래민주당 가시면서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웠고 또 그런 가치를 실현해 오신 부의장님이 탈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저한테도 아니 왜 그러셨을까 물어보던데요.
어떠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당시로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환골 탈퇴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겠다는 그 역부족을 느꼈어요. 당내에서 고문으로서 발언도 많이 했지만 그런 가운데 제3의 정치를 한번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제3의 한번 정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탈당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세밀에 당을 그렇죠. 창당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의욕에 차서 막 그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선을 아니 저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방 총선 치렀어요. 그렇죠. 네. 작년 4월이었으니까요. 12월 말에 2023년 12월 말에 탈당을 했고 2월 달에 창당을 했으니까. 예. 민주당 그렇죠. 탈당 2월 달에 세밀에 창당을 그리고 했고 4월에 선거. 선거. 네. 선거를 해봤더니요. 우리 국민들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고. 국민들 생각이 지금 워낙 지금 저쪽에 좀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피해당이 너무 크니까 국민들은 먼저 그걸 막아내라는 거구나. 그래서 민주당으로 표를 다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이 완전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느낀 바가 많았어요. 이거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제3의 정치를 할 만큼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게 그 여유로운 상태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참패하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젊었을 때 저한테 많이 했어요. 국민들로부터 반보 이상 앞서가지 마라. 반걸음 리더십이라고 반걸음 이상 앞서가지 얘기하죠. 마라. 국민 함께 가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회의에 빠져서 새누리당을 안 나갔어요. 네.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끝으로 비대위원장을 2달 했지 않습니까? 총선 때. 그렇죠. 당을 정리를 잘 해주고 비상대책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체제 하도록 전당대회 준비를 해주고 그때 전병헌 대표가 뽑혔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는 그 뒤로는 당을 안 나가고 있었는데 당적을 탈당을 안 했으니까 당적이 그대로 있었죠. 거기서는 나름대로 뭐 고문으로 상임 고문으로 뭐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왔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얘기는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 또 다음 물어볼 말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 이번 5월 17일에 예. 새누리민주당을 탈당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올린 글을 보니까 탈당한다. 자칫하면 우리 역사가 수십 년 퇴행할 수 있겠다는 예. 걱정이 된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한다. 예. 늦게나마 수구 초심의 심정으로 40년 몸담았던 민주의 강물에서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작은 물방울이 되고자 한다. 예. 이렇게 글을 올리시고 그랬어요. 새누리민주당 탈당하고 민주당이 다시 합류하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 전날인가 탈당하고 이제 그날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실은 정확히 시작을 말하면 그보다 한 2, 3일 이틀 전인가쯤에 이런 사단이 있었어요. 왜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한덕수 총리가 어디서 점심 먹었다 기사 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날이 그냥 아마 이걸 겁니다. 예, 여기 저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법 재판 맡은 분들이 6월 18일로 재판을 연기한다. 아, 예. 그 5월 15일쯤 되는데 연기한다는 그 얘기를 연기한다고 거기 대선 이후로 그 전날인가 이걸 그거 발표하기 전날이나 전전날쯤 됐어요. 그때 네. 이제 점심대를 했는데 그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당연히 안 나왔는데 몇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전병헌 대표하고 그쪽에 핵심 몇 분이 있어요. 다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럼 이제 대여섯 명이 의논을 하자고 커피를 먹자고 누가 그래서 광화문에서 커피를 먹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당 지도부 이분들이 지금 즉시 한덕수 총리하고 이 DJ 변합처럼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 새누리당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그때는 이제 김문수하고 단일화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 기호 2번 달려고 지금 저쪽하고 단일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호 2번 한덕수가 달면은 그 여러분들이 기호 2번 선거노후 다닐 거예요 했더니 또 전병헌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죠 이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크게 역사를 크게 봐야지. 지금 계엄을 하고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밉다고 갖다가 그냥 근본으로 저쪽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의견들이 안 맞아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또 어디다 글을 냈었습니다. 지금 네. 금방 그거 내기 전에 네. 글을 뭐라고 냈냐면 NOA와 한덕수의 결합, NOA와 한덕수의 결합, 글쎄 없이다 뭐라면서 부정적인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게 또 여러 군데 돼서 특별됐대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큰 관심 사안이었으니까요. 관심사에서 막 뭐라고 만났는데 또 당원들이 서운해야 돼, 세미래 당원들이. 그 뒤에 아마 한 이틀 뒤에인가 내가 그 탈당을 했어요. 네, 5월 17일에 이제 이걸 도저히 안 올리셨습니다. 되겠길래. 왜냐하면 정우가 정치 이데올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밉다고 막 그 무슨 판을 바꾸어서 기호 2번을 손잡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분별력이 있고 민주주의 정치를 고민하셨던 거죠. 나는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죠. 지금 그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나로서는 과거에 나는 3년 민주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3당 합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변절하지 않고 민주주의 외길을 가신 거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죠. 책임민주당을 했잖아요. 조금만 예. 남아가지고. 내 생각은 뭐냐면 김대중 그 대통령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제가 30대 나이 때 전두환 탄압 때 김대중 선생으로 불릴 때 그때는 그렇죠. 선생의 비서를 했죠. 30대로서. 근데 그때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시던 말씀이 그거라니까 아까 말한 거 뭐냐면 국민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지면 안 된다. 네. 절대로 반걸음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절대 다수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들이 다 정권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2번을 운동을 하고 댕기겠어요? 그래서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탈당회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냈다고 글을 올리고 나는 탈당회만 낸 게 아니라 이제 글 올릴 때 지지선을 했죠. 이재명 지지선. 실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세미래 당에서 제가 창당도 비대위원장도 해놓으니까 당원들이 신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그만큼 실망이 또 컸던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은 이재명 지지선언하는 글을 보고서 아주 그냥 등짝이 고슴도치가 되게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맞는 거예요. 등짝이 고슴도치가 되게 화살을 맞아가면서 이 고향집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 1년간 외출한 겁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집 나갔다 돌아오신 지. 집 나갔다 돌아온 지 이제 그런데 좀 환영 좀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 이석현이가 말이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도 6번 오고 부의장도 한 사람이 때문에 그때 탈당하고 나가서 이것이 그때 많이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셨죠. 서운하니까 저는 이제 큰 결심을 해서 저쪽에서 고슴도치가 되게 화살을 맞으면서 돌아왔는데 껄쩍지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실망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제 잘하시면 됩니다. 잘해 이제부터 새롭게 털어버리고 좀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미안해가지고. 네. 물어보려나 안 물어보려나. 경남 지역으로 많이 다니신 거. 예. 물어봐줘요. 많이 힘드셨죠.